오늘 분석할 경기는 2월 15일 국내 축구, 국내 농구, 국내 배구 5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제주FC 대 FC서울입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 라인을 대거 보강했습니다. 김재우, 장민규, 임채민 등이 합류하며 수비 뎁스를 확충했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1 최소 실점급 활약을 펼쳤던 만큼 이번 시즌도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격력인데요. 이탈로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담당하지만 결정력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시미즈와의 친선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개막전에서 수비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진수, 문선민, 정승원 등 K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을 보강하며 스쿼드 뎁스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에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일류첸코 이탈 후 확실한 대체자가 없네요. 호날두와 김신진이 있지만 풀타임 주전으로 검증된 선수들이 아닙니다. 전지훈련에서는 베트남 비에텔과의 친선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에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중원에서는 정승원과 기성용이 버티고 있어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전방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 부족이 변수라고 보입니다. 경기 흐름상 저득점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루한 공방전 끝에 승점 1점을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포항 대 대전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주닝요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김범수와 고영준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여전히 불안하네요. 아스프로는 불필요한 반칙과 수비 실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민광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골키퍼 황인재도 후반기 폼이 떨어지며 안정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혹은 4-3-3 변형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주민규가 득점 본능을 살릴 준비를 마쳤으며 측면에서는 정재희가 날카로운 돌파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마사와 밥신이 공수를 조율하며 수비에서는 안토니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공격진의 화력이 강해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전은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빈틈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은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주민규와 정재희의 움직임이 포항 수비를 흔들 거라고 봅니다. 포항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대전도 역습을 통해 기회를 만들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나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신한은행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며 신한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네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한은 외곽 슛이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경기력이 차이가 크지만 이번 경기는 상대보다 동기부여가 강한 만큼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홈에서는 외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을 보이며 제공권에서 열세를 보이더라도 속공과 외곽 슛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하나은행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한이 보다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치며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은행은 제공권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일 수 있지만 동기부여 부족과 더불어 득점력 저하가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더 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한이 6점 차 이상으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신한은행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우리카드입니다. 전 경기에서 김정호가 맹활약하며 팀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선수 막심의 부진인데요. 5라운드 기준 공격 성공률이 31%까지 떨어지면서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격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선수가 흔들리면서 삼성화재의 공격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도 범실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상대가 조직적인 수비를 펼칠 경우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카드는 공격력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즌 중반까지 부진했던 니콜리치가 점차 폼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카드의 공격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두 팀 간의 공격 성공률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카드가 보다 효율적인 공격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화재가 범실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에게 쉬운 득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우리카드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카드는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속공과 측면 공격을 균형 있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삼성화재의 불안한 수비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전망입니다. 경기 흐름은 언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화재가 접전 끝에 세트 핸디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정관장입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GS칼텍스와 한국생명에게 완패를 당한 뒤 직전 현대건설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력에 기복이 있으며 특히 공격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기본적으로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버티는 힘이 중요한 팀이지만 5라운드 들어 디그 능력이 눈에 띄게 하락하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관장은 최근 한국생명에게 연패를 기록한 점을 제외하면 현대건설과 IBK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가 디그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관장이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공격 성공률에서도 도로공사보다 앞서 있는 만큼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로공사가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관장이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공사는 안정적인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대의 파상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고 결국 높은 득점이 나오는 오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전이 예상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정관장이 우위를 점하며 도로공사가 세트 핸디캡에서 패배할 거라고 봅니다. 정관장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정관장, 우리카드, 신한승과 제주, 포항물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더 좋은 스포츠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 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공유방에서 여러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